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젯밤에 금리 동결이고 특별히 통화정책상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금리 동결이고 뭐 테이퍼링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잘못 본 겁니다. 그건 통화정책상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어젯밤에 정책상 달라진 점은 이제 이것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좀 땡겨질 수 있다라는 예상치, 요게 달라진 겁니다. 예, 기준금리는 당연히 0이고요. 보시면은, 어디 갔더라? 첫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이전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그 올리는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어 라는 매파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가 하나 달라진 거고요. 또 하나는 IOER하고 RRP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연준이 유동성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시중의 유동성을 좀 이렇게 흡수하려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젯밤에 나타난 특징들이에요. 근데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랬잖아요. 보시면 뭐가 새파랗잖아요. 새파란 게 아니고 여긴 참 빨간색이죠, 미국은. 하여튼간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달러하고 금리하고 이런 게 많이 치솟고 하여튼 위험 선호가 좀 한번 맛이 갔어요. 위험 선호가 한번 꺾였거든요. 위험 선호가 많이 맛이 갔는데 그 원인이 이거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 준비금리 IOER하고 RRP 올렸다고 시장이 저렇게 반응한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땡겨졌다? 라고 해서 저렇게 시장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2년 뒤거든요. 2년 뒤고 기준금리 0에서 0.25인데 IOER하고 RRP가 이거 금리 인상했다고 해봐야 0.15고요. 0.05니까 이거 기준금리 내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시장이 발작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어젯밤에 사실 가장 FOMC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요건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이제 성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자회견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성명서에는 별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그냥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들만 그냥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적혀 있고, 어제 시장이 발작을 한 건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물가지표가 막 높게 나와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면서 주식이 막 올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똥배짱 부리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버텨줬었던 건데, 근데 일단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높고 지속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제 살짝 뉘앙스를 바꿨죠. 사실상 그죠? 되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사실 냄새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제시를 해줬어야지. 언제까지 물가지표가 어떻게 되는 게 일시적인 거고, 얼마나 더 인플레이션이 CPI가 얼마나 더 치솟으면 일시적이라는 이야기 안 할 건지 그런 이야기 안 해줬거든요. 하여튼 그런 모호함을 바닥에 깔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모호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더 지속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시장이 첫 번째로 전 충격을 먹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명서 전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가만히 보시면 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이 자산 매입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인정했다 라고 써있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논의한 거에서 딱히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명서에다가 써놓진 않았는데, 근데 아무튼 했대잖아요. 테이퍼링에 관해 논의했대잖아요. 물론 밑밥을 깔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여건은 여전히 저 멀리 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간 중요한 건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게 이제 시장에 쇼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요인인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일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한 발 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논의 안 한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테이퍼링 논의했다는 거.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의 예측치보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 거죠. 굉장히 매파적으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란 이야기하고 테이퍼링 이야기 했으니까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은 긴축 우려라는 걸 이제 제 생각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축 우려. 좀 숫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S&P 보시면은 일단 그래서 어젯밤에 좀 빠지다 올라왔고, 나스닥도 뭐 빠지다 올라왔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사실 뭐 주식시장이 뭐 하락했다라는 것보다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달러 이런 것 같아요. 달러가 어젯밤에 급등했죠. 달러가 어제 1%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어제, 그죠? 국채금리 이 정도 튀었으면 굉장히 많이 튄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죠? 일단 이런 모습들을 나타났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뭐 일단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아직까지 시장은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하락할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이제 어젯밤에 긴축 우려 이러면서 확 빠진 거라 가지고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빠져봤자 뭐 앞으로 그 연속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제 하루 빠진 것 같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한 자리를 깬 것도 아니고, 중요한 자리 4170 여전히 중요해요. 그 자리 전고점을 더군다나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게 아래로 훅 빠진 거라 갖고 단순히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조정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FOMC 회의의 첫날 반응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위험 선호에서 이제 굉장히 위험을 멀리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냈지만은, 근데 솔직히 어젯밤의 움직임을 저는 일단 다 신뢰하지는 않고 있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보시다시피 오늘 개파락 출발해갖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색안경을 좀 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원래 어떤 전통적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그래 왔어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FOMC 연준에서 어떤 긴축을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가 긴축이라고 지금 이 긴축을 하기 전에 이전에 앞서서 주식시장은 먼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먼저 빠지면서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식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긴축이 시작되면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반응이 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FOMC 했단 말이에요. 이번 FOMC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 빠지긴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빠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막 다시 금융 위기가 온 것처럼 급속하게 막 흘러내려 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대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이 가격적으로 어쨌든 메리트가 없는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 긴축 이야기했답시고 막 급락을 하면서 폭락을 하면서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만들어진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본격적으로 긴축이 시작된 이후에 대세 상승을 만들겠다는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긴축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급속히 빠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슬슬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리면은 이건 그죠. 이건 금융위기로 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지금 그래서 이 FOMC에서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계속 무조건 빠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빠질지 안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쨌든 6월 FOMC에서 여러분들께 그 파월 의장이 여러분들께 던져드린 메시지는 긴축이잖아요.
확실히 봤을 때 시장 기대치보다 긴축인데, 이 긴축을 재료로 해서 시장이 급속한 폭락이라는 반응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서 이 가격적으로 비싼 거를 이걸 해결을 해버리면은, 예, 그렇게 해서 막 급락으로 이 가격적 메리트를 다시 만들어낸다면은, 그럼 대세 상승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긴 열어놔야 됩니다. 제 생각엔 가격적 메리트를 그 급락을 해서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만약에 근데 이제 비실비실하게 이제 은근히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돼가지고 이 굉장히 막 스물스물 천천히 흘러내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대세 상승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얘기한 금융위기로 가겠다는 걸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르겠다 내리겠다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일단 오늘 하루는 일단 긴축에 대한 공포 오르면서 급속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급속히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막 빠져버리고 마치 옛날 코로나 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식시장이 빠져버리면은 또 하여튼 저가 메리트가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점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일단 좀 본격적으로 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첫 번째 FOMC 회의인 것 같습니다. 좀 가장 매파적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몰라요. 여전히 여기서 이제 급등시켜버리면은 오히려 더 숏에 유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또 눌림으로 해가지고 막 올라버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여기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제 생각에 더욱더 숏에 유리하다고 보여요. 좀. 오히려 여기서 급락해버리면 폭락해버리면 장기적으로 숏을 보내시는 분들께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천천히 빠지냐 급하게 빠지냐 아니면 오버슈팅 나오냐 한 세 가지 가능성 정도 놓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넌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디 지지선 붕괴시켰나요? 아니죠. 지지선 아직 붕괴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어딘가를 돌파 한창하지도 않았고, 오버슈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요.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매한 구간 안에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구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FOMC에서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베팅해 볼만 하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젯밤에 하도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1000번에 1132원인가까지 갔다 왔는데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좀 갭이 좀 많이 떴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좀 그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갭이 좀 너무 많이 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메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이 갭을 좀 매꾸로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얘가 한동안 이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리겠죠. 하여튼 어제 위험 선호가 갑자기 확 죽긴 죽었는데 너무 급속히 죽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숏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너무 급등을 해버려갖고 달러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올라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확 올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은 당분간 더 안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세요, 그죠? 이까지 한 번에 올라버렸는데 중요한 저항 때 지금 보니까 어젯밤에 여기 있는 이런 추세선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한 번에 이게 하루 만에 확인할 자리였냐고요. 근데 하루 만에 확인해 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당분간 좀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여기 이 부분이 다 갭이 돼 버려갖고 이거 다 당분간 좀 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를 깨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하락의 준비를 해놓고 나서 빠진 것도 아니고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런 자리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5월 11일 날 개파락하면서 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왔다 라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이게 하락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빠지긴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막 당장 반등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좀 하여튼 그래요. 이 움직임이 어젯밤에 긴축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급속히 나온 거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눌림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너무 급속히 뛰었고 너무 갭으로 급하게 내려가고, 그렇다고 이제 밑에 지지선이 없냐? 지지선들도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그래 보인다. 그리고 원달러 그리고 이 옵션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아직 붕괴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여기 콜옵션들이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 오늘 이렇게 깨겠냐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대예요. 콜옵션들이 마이너스 30%대인데
이 마이너스 30%대면은 여기서 더 어떻게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예. 세력들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려면은 어떤 큰 돈을 써야 되는데, 큰 돈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높아야지 큰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이미 아침 9시 40분부터 마이너스 30%대 수익 나버리면은, 예, 이미 아침 9시 40분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30%대 수익률이 나고 있으면은, 이게 더 가봐야 보통 마이너스 반토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선 깬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장중에서 빠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전 별로 오늘 그렇게 시장의 하락이 이게 막 많이 빠진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오늘 하락하긴 하락하는데 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너무 좀 급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돼요.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다고요. 425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뭐 좀 아래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쯤에서 이제 둥근 천장형의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결과적으로 이 오늘 현재 상황에서 보면 436이라는 자리를 계속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 뭐 미국 주식시장도 오늘 밤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밤에 중요한 자리를 뭐 깨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둥근 천장형의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조금씩 생겨는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전고점 여기 하나 있고, 한번 조정 나왔다가 확 올라서 전고점 높였다가 지금 현재 눌림인지 조정인지 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제 생각에 이제 여기서 한 번 아마 더 오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더 오르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낮추고 이제 이렇게 밀리는 모습 나온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자리가 어떤 숏을 잡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격도 이런 건 확인했잖아요. 그냥 뭔가 안에서 내부적인 좀 기초 체력이 빠지고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기초 체력은 빠지니까 이제 뭔가 뭐 쌍바닥이라든가 쌍고점이라든가 하는 어떤 고점에 대한 패턴들만 만들어내면은, 그럼 이제 숏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뭘 해보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고점 확인 안 할 수도 있죠. 뭐 여기서 바로 4170이라는 중요한 자리 이런 거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뭐 바로 붕괴되면 그 붕괴되는 거 보고 따라가든지요. 하여튼 지금 자리는 뭐든지 하긴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 뭐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뒤통수를 쳤다, 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그 긴축은 한참 멀었어요. 긴축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예,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지금 뭐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러면서 사전적으로 먼저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러면서 먼저 주식시장이 막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그건 이제 대세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치 코로나 났던 것처럼 그렇게 막 빠져버리면은 대세 상승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뭐 아무것도 하기 좀 뭐하고, 여전히 아무튼 주식시장은 뭐 상승 중 눌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